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인문학TV의 이철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봄이 오는 그런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한 이 시점에, 봄 날씨가 오고 있을 때, 또 봄의 정취도 느끼면서, 또 사람이 없을 때 산책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면서, 본인의 건강 잘 찾아서 행복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인문학TV 구독자들을 위해서 우리 스포츠 인문학TV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스포츠 산업 4.0 시간에는요, 다이슨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다이슨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고, 우리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바로 청소기 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스포츠 산업 4.0에서 지금 청소기 회사를 다루느냐? 이 다이슨은 바로 혁신의 아이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산업 4.0에서 지금과 같은 융합의 시대에는 꼭 스포츠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또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림으로 해서 스포츠 산업에서의 나아갈 길 또는 스포츠 분야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이런 다이슨과 같은 또는 창의적인 여러 가지 회사들,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이슨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이슨은 바로 그 유명한 창업자가 제임스 다이슨 CEO죠. 이분의 그 철학은 디자인은 기능을 따른다. 네, 그래서 FFF라고 합니다. 예, Form Follows Functions 라는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능이 중요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디자인이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제임스 다이슨 CEO는 영국 왕립예술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이런 산업 디자인 분야의 엔지니어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다가 차량 운반 그 선인 C트럭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좋은 그 디자인을 많이 하다가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용 수레바퀴를 발명하고 이를 하나의 그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들과 커크 다이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커크 다이슨을 설립해서 이 제임스 다이슨의 그 재밌는 부분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의 몸에는 혁신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청소기를 개발했지만 동료들이 이걸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세운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그런 길을 가게 되시죠. 그러나 이 제임스 다이슨은 실망하지 않고 낡은 마구간에서 연구를 계속 거듭하셔가지고 청소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기가 자국인 영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좋게 받지 못했지만 일본 회사에 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일본 회사의 제품당 로열티 10%를 받는 조건으로 청소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제임스 다이슨이 개발한 그 청소기가 G포스라는 그런 제품으로 판매가 됐고, 일본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 판매를 바탕으로 1993년에 제임스 다이슨은 다이슨이라는 그 회사를 본격적으로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이슨은 어떻게 해서 이 세계적인 회사가 됐고 혁신의 아이콘인 회사가 됐을까요? 다이슨 성공의 핵심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요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비틀즈 이후에 가장 성공한 영국 그룹 또는 영국 회사다 또는 영국제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진공청소기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저도 예전에 그 미국에 유학할 때, 미국은 주로 이제 사는 집들이 카펫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항상 청소를 했어야 됩니다. 청소기를 항상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지 봉투를 쓰기도 하고, 또는 비닐 천으로 된 봉투에 먼지들이 들어가면 그거 닦아내거나 그거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다이슨이 생각하기에 진공청소기가 그 먼지 봉투에 구멍이
또는 그 먼지 같은 거에 막히게 되니까 흡입력. 이 흡입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이런 흡입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다이슨 청소기가 됐고요. 5127회 엄청난 그 많은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사이클론 테크놀로지라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이슨을 정말 유명하게 만든 게 바로 선풍기였죠. 기존의 선풍기는 어땠죠? 그죠,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아이들이 잘못해서 손도 다칠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선풍기가 우리 여름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선풍기 그 날 닦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해체하고, 간단한 선풍기 괜찮은데 이게 닦고 이걸 다시 조립해서 하는 경우가 좀 힘든 선풍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슨이 유명한 게 바로 2007년에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그런 고안을 시작하게 되고, 2010년에 드디어 날개 없는 선풍기를 다이슨이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이슨 선풍기 보시면 선풍기 원통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그 작은 공기 구멍들이 뚫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로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 기둥 안에 날개가 고속으로 회전해서 공기를 원형 고리로 또 밀어넣죠. 원통 안에 있는 구멍 안으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형태. 그리고 거기서 증폭된 공기가 소위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시원한 바람을 선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이슨의 또 혁신적 제품이라고 하면 바로 헤어 드라이어죠. 국내에서 소비자가가 50만이 넘죠. 굉장히 고가인데, 보통 이 50만이 넘는다는 것, 일반적으로 쓰는 헤어 드라이는 한 5만원 정도면 좋은 거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데 10배 정도 넘는 이러한 비싼 값에도 이게 잘 팔려요. 고급 피트센터에는 실질적으로 다이슨 이 헤어 드라이어를 배치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편리함과 강력함과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선풍기와 청소기, 이거야말로 혁신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바로 다이슨은 이런 회사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난 게 바로 청소기, 선풍기,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어다라는 것이죠. 다이슨은 좀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체 직원 7천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R&D, Research and Design 부서의 직원이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이 R&D 쪽 디자인과 리서치하는 직원들이다. 실질적으로 다이슨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약 한 2,400억 정도의 돈을 R&D에만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술 중심의 회사예요. 다이슨의 2016년 매출은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25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 이 정도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어떤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다이슨이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슨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브랜치들이 가고 있는데요. 다이슨 동남아시아 전자연구개발 총책임자는 짐 루버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는 1m의 그 100분의 1 크기에 달하는 그 초미세먼지를 99.95% 정화하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터를 200번 접어 만들어서 아주 작고 슬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3년 동안의 연구하는 시간을 거쳤고 400개 이상의 그 시제품, 프로토타입에 대한 연구까지도 거친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슨의 특징,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충성도 높은 고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도 팀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그러한 팀들이 여러 가지 성적도 잘 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팬들이 많은 구단일수록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이슨의 특징은 바로 이런 로열티 높은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선 그 이유는 이 다이슨이 그 공략하는 포인트를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다이슨 제품 청소기를 보면요, 저도 이제 다이슨 청소기 쓰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이러고 쓰고 있는데 이 V8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강력해요. 근데 다이슨은 뭐냐면 남성적 미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청소기의 주요 부분이 예전에 이렇게 원통 동글이라고 그랬죠. 거기 안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에 노출이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진짜 저는 이렇게 보면 진짜 예전에 총을 그 연상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어떤 남성미가 있고, 제품 이름에도 자동차 엔진을 연상하게 만드는 V6, V8,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BMW는 3 시리즈, 5 시리즈 있듯이 X3, X2 이런 형태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일렬 번호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V6, V8 이러한 이름을 다니까 남자들도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된다. 남성이 갖고 있는 그 소비력이 여성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요. 남성들의 충성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이슨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에 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 CEO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도약이라는 그런 망상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고단한 실험과 오랜 노력이다.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과 시연과 실패를 거듭해야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혁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남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조합,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의지의 결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이러한 어떤 혁신을 통해서 수많은 이익이 났고 성공적인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헤어드라이어가 일반 헤어드라이어기보다 10배 높지만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고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다이슨의 특징은 역시 기능성을 높인 제품, 기능성을 덧붙인 디자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슨이 추구하는 디자인은요, 단순하게 외관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을 통해서 기능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다이슨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기만의 기술을 확보하면서 그 기술을 한 단계 더 돋보이게 할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정신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이슨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꾸 실패를 해야 결국은 성공합니다. 우리 스포츠 스타트업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실패를 해봐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조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개발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결국 뭔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요, 사이클론 청소기 개발하는데 5년의 시간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날개 없는 선풍기 만드는데 진짜 4년을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때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설사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필요하고, 그 정신이 혁신으로 이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다이슨입니다. 다이슨의 남다른 기업 철학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구성원에 있다고 보여요. 다이슨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대학을 각 졸업한 사람들을 주로 채용하고요. 평균 연령이 26세에 불과하다고 해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이게 뭐 2015년 기준이긴 하지만요. 예를 들면 야후제팬 같은 경우 평균 연령이 35세라고 하고, 텐센트가 한 29세 정도, 그리고 페이스북이 한 26세 정도로 본다면 거의 페이스북과 다이슨은 정말 직원들을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패기 넘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이슨은 뭐 지금 얘기했죠.
아시다시피 야후 재팬이나 텐센트, 페이스북과 다르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젊은 직원들을 채용한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다이슨은 2015년 10월 세계적 그 명문 대학인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여기에 다이슨 디자인 엔지니어링 스쿨을 설립하게 됩니다. 4년제 디자인 공학 석사 과정, 그 다음에 다이슨 엔지니어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부생들을 교육시켜서 나중에 자사 그 연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결국 다이슨의 사내 교육 기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외부와 협업할 수 있는 기관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연구진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슨의 사내교육기관으로는 이제 2017년에 다이슨 기술교육기관, 그래서 다이슨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것도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엔지니어를 직접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다이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이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한때 다이슨이 또 우리 요즘 뜨거운 감자죠. 전기차 이 시장에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뭐 모델도 공개됐다가 이제 제임스 다이슨 CEO가 우선은 전기차는 좀 접은 상태예요. 그런데 언제 또 전기차가 될지, 또는 드론이 될지, 또는 날아갈 수 있는 자동차, 헬리콥터 유사한 그런 자동차들을 언제 개발할지 모릅니다. 왜요? 다이슨은 바로 혁신의 아이콘이고 우리한테 그 혁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업을 만들고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스포츠산업 4.0에서 다이슨을 통해서 배우는 혁신, 창조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